이런 친구는 봤거든요. 근데 네. 킁킁도 잘 모르겠고 가래도 잘 모르겠고 휘파람 소리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단순 음성 틱장에도 워낙 그 경우가 다양해서 예. 뭐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헛기침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느껴서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런 계속 친구도 반복하는 있어요. 예. 거. 그리고 애들이 감기 뒤에 감기가 당연히 걸리면 목에 가래가 있거나 코에서 이제 코가 물이 뒤로 넘어가 가지고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신재 비염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인데 네. 그 비염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관 기질적인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죠. 네. 이 음성틱은 실제로 근육틱보다는 음성틱이 그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좀 더 끼치게 됩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근육틱은 그 증세가 강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네. 소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경우는 더 세게 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단체 생활, 조용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예. 아, 복잡하다, 그죠? 네. 진짜 그러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네. 저희가 틱장애 중에서 행동장애, 음성장애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특히 음성장애가 예후가 안 좋다고 하셨고 이번에 만나볼 것은 복합 음성장애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땐 틱을 의심하라. 복합 음성 틱장애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를 말하고요. 또 두 번째, 남의 말을 의미 없이 따라하고. 세 번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욕설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상황을 목격을 못했죠? 단 한 번도? 저는 제 주변에 욕설을 하고 다리를 떨고 침을 틱틱 뱉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성인인데? 네, 어른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정말 이 틱장애 특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은 장애가 아닌지 장애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원하 씨가 있을 때만 그런 가까우신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한번 그걸 한번 짜라보세요. 그럴 먼저. 수가. 네, 원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합 음성틱 정도가 되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복합 음성틱은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음성틱을 하거나 근육틱을 하다가 진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예를 들은 이런 내용들, 주변 사람과 관계없는 단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한 단어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도 고래? 가끔씩 하는데요. 저도 고래. 저도 고랬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하고 다르긴 예, 하겠어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즐겁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예.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예.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 다행인데 이제 네. 복합 음성 틱 중에 이제 가장 그 심한 것이 욕설을 하는 틱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그 은하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음성 틱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 욕을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화가 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누구나 주변 상황과 이해가 되는데 전혀 욕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네. 나는 욕을 할 만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특정한 욕을 반복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욕을 서로 섞어서 특정한 합니까? 것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특정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제가 방송 중이라서 그대로 네. 읊을 수는 없지만 네, 네. 똑같은 그런 그 단어만 예. 그 특정한 그 단어만 계속 욕을 합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 한의 더 궁금해지네 진짜. 저희 방송이라서 한의원 이거 같은 말씀드리고. 경우에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는 아주 어여쁜 그 여학생이 네. 네. 이런 욕설틱 때문에 아유. 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다른 친구들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욕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첫 번째는 친구들이 저 아이는 뭐 이렇게 성품이 안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생각하죠. 받을 수도 네. 있고 네. 뭐 심한 자기도 그 욕설이 나올 적에는 입을 틀어막기도 하는 네. 상당히 좀 힘들겠다. 고통스럽죠. 네. 아이고, 네. 힘들겠어요. 이건 저희가 뭐 이렇게 희화화할 문제가 아니네. 네. 네. 웃을 문제가 아니네 엄청. 정말. 네. 네, 뭐 그 아이도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네, 아유, 다 다행이다. 나왔습니다. 30.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 이 근육틱이나 음성틱 증상들은 그 하루 중에 또 증상의 변화가 심합니다. 네. 주로 아침에 조금 덜하고 예. 저녁이 갈수록 좀 심해지며 자기 전에 제일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 근육틱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자주 바뀝니다. 네. 얼굴을 찡그리다가
어깨를 움직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잠시 또 한동안 안 하기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다가 또 자퇴 보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꾸중을 하면 또 잠시 안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증상이 더 심해져 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틱의 증상과 종류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틱으로 봐야 될까 하는 네. 것들을 봤는데 네. 이제 틱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방 치료 틱 저희 오늘 주제입니다만 네. 좀 약간 좀 궁금한 것이 원장님 틱이란 이름 자체가 지금 영어라면서요. 그러니까 물 건너내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방으로 다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틱이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뇌와 좀 관련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뇌 명령이 계속돼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보통 한방 그러면 오장육부를 좀 다스리고 뭐 이런 게까지는 들었단 말입니다. 한방과 틱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어울리긴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틱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그 틱은 뇌의 그 과도한 흥분성, 즉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 상부에 과도하게 비정상력이 열이 쌓인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 뇌를 흥분시키는 요소를 환경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네. 머리에 상처를 열을 내려주는 머리를 시원하게. 네. 상처 열을 내려주는 에어컨 바람만 쐰다고 해서 머리에 열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은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열이기 때문에 네. 오장육부를 조절해 가지고 그 열을 내려야만 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것에 부과해서 네. 아이들이 만약에 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많이 꾸서 잠을 못 자는 애들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애들은 가슴에 엉어려진 것을 풀어주고 이 기운을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기혈순환을 돕고 또 뇌를 안정시키는 또 침요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틱 증상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되는 그런 그 정서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이 틱을 어떻게 한 방으로 치료를 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네. 네, 한 방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한약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짠! 네. 보기 드문 한약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원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네, 요 흰 가루는 네. 그 진주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 흰 거. 예, 흰 가루 오. 진주. 비싼 약재겠네요. 상당히 고가 약재인데 네. 딴 거 그 섞인 게 아니라 100%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으로 네. 그래요? 진주 목걸이는 아니네. 그 진주를 그 갈아 가지고 그 만든 약재인데 네. 요거는 제가 실제로도 여기 있는 약재들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약재들인데 네. 네. 그 이제 마음을 좀 깔아앉혀주고 네. 그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예. 네. 그래 해주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너무 마음이 조금만 드셔도 돼요. 그냥 네. 아무런 맛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아까워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진짜 이거 어떤 맛이 있는 아무런 무미입니다. 아무런 맛이. 오. 맛으로 먹는 맛있어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맛이 안 나요. 예. 아무 맛이 안 나요. 아, 좀 나네. 진주 맛이 나네. 진주 맛이. 저도 한번. 같은 숟가락이. 오, 많이 너무 많이 컸다. 먹는데? 드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 좀 줘, 괜찮아요. 좀 줘. 네. 오, 또 진주에 오케이. 이렇게 또 탐내시네. 진짜 많이 드세요. 좀 쓰다니. 쓰다냐, 거짓말했구만. 근데 예, 말씀하세요. 뭐. 아무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약간 쓴맛 같은 약간 게 뒤에 약간 있긴 하지만 조금 많아. 그러면 이것도 그리고 그리고 진주가 있고 하나 저 빨간 약재는 치자인데 치자요. 치자. 보통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치자는 보통 관상용 치자고 그러니까 네. 큰데 여기 약재로 쓰는 치자는 산치자라 그래서 예. 야생으로 그 종류가 조금 다른 치자입니다. 네네. 저거는 주로 그 심장과 머리에 열을 내려주는 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네. 또 같이 첨가가 되는 약이고요. 네.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푸른 약재 같은 경우는 네. 저게 박하입니다. 진주 박하요. 옆에. 아, 박하. 네, 진짜 저거는 박하고. 박하라고 하면 예. 뭐 조금 뭐 흔해 보이지만 예. 요즘
페퍼민트라고 하면 더 이렇게 사람들이 네네. 좋아하시던데 페퍼민트 허브차죠. 이걸 물에 우리면 이제 페퍼민트가 되는데 이것도 주로 그 가슴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까 앞에는 뭡니까? 저거는 녹용같이 생긴. 녹용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약재입니다. 저거는 밀화두에 덩굴인 그 계열등이라고 하는 계열등. 네. 약재인데요. 네. 주로 그 요거는 이제 심장이 피가 부족한 경우 한의학적으로 모양이 심장에 혈이 좋아.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 진짜 두 분 참 궁금한 거 많다. 그 저는 아까부터 정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거 오징어 말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포 보여요. 말린 거 이런 거 생겼는데 이거? 이건 뭐죠? 그 천마라고 하는 약재인데 아. 그 절단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오징어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튀기에 있어서 중요한 약재입니다. 실제로 그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경련을 항경련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청마 뒤에는 이거는 무슨 버섯? 요거는 백봉령이라고 하는데 네. 오래된 소나무의 뿌리에 그 기생하는 그 흰 덩어리인데 그것을 이제 썰어 놓은 것인데 네. 요것도 역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요거는 기운을 도와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틱 치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맞습니다.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틱의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이 내가 이걸 야단을 쳐야 되냐, 모른 척 해야 되냐, 놔둬야 되냐, 그때 지적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 헛갈려거든요. 자, 그래서 틱을 이기는 7가지 부모 지침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네. 저희가 생각해도 좀 잘 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보겠습니다. 네. 자,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 첫 번째 하나, 야단치지 마세요. 네. 저희 궁금했거든요, 원장님. 틱 딱 발견했을 때 너 왜 자꾸 눈을 흘겨? 아니 너 왜 자꾸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이 헷갈려요. 어떻습니까? 그 틱을 할 적에는 야단치면 안 됩니다. 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부산말로 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예. 틱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애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애가 잠시 안 하니까 계속 이제 버릇인 줄 알고 계속 하지 않도록 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좀 지저분합니다만 비유를 듭니다. 네. 이 틱은 뭐와 비유를 들 수 있냐면은 그 방귀하고 비슷합니다. 방귀하고 방귀. 예. 배에 가스가 차면 방귀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방귀를 하면 네.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가스가 차면 계속 해야 되죠. 네. 그냥 틱도 낀다고 하셔도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네, 틱도 괜찮아요. 틱도 마찬가지로 방귀처럼 자꾸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스가 나오니까 틱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어려운 자리에 가거나 어른이 너 방귀 끼지 마 이렇게 막 뭐라 하면 참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참지만 것이 편하게 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게 끼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네. 참는 건데 그러면 그 아이는 겨우겨우 힘들게 참다가 모르게 끼든지 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나오는 방귀를 끼지 말라고 꾸중을 할 것이 아니고 하는 틱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틱을 하는 원인을 살펴줘야 되고 틱을 하고 싶을 때에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이가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학교도 문제예요. 네.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이 아픈 애들이 보통 7살에서 11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학령기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큰 이제 선생님들이 이 틱에 대해 잘 모르시면 자꾸 야단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친구들도 놀리고. 얘 제발아 네. 제발아 또 하나, 또 이러잖아요. 하나,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러겠지. 얘가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뭘까요? 자신감. 그렇지. 네, 자신감, 또 만족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되는 시기인데 나중에 성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요하네요. 학교에서의 예. 틱 문제. 아이의 사회생활. 예. 네. 그 학교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이제 틱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있으면 보통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그 틱인 줄 잘 모르시고 네. 무심결에 그 행동을 이제 지적하게 악의 없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의도한 행동이 아닌데 지적을 받게 되면 또 마음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틱과 유사한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면 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이런 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것이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흔하지 네.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이렇게 잘 보살펴서 친구들 사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도와주시는 선생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네, 틱을 읽는 7가지 부모 지침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두 네. 번째 만나보시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둘. 네, 학업 학업. 부담을 줄여주세요입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 매일매일 공부해라 이런 부모님들 참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군요. 네. 그 뭐 정상적인 학업은 수행을 해야겠죠. 정상적인 학업 과정은 앞으로도 평생 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하도록 하면서 아이의 힘든 점을 얘기를 잘 들어주도록 하고요. 하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 지나친 조기 교육이라든지 네. 너무 지나친 그 학습 양이 과다한 것은 조금 조절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알아보죠.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 세 번째. 컴퓨터와 TV를 멀리하세요. 컴퓨터, 네, TV?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문제가 되죠. 그 컴퓨터 게임은 그 틱 증상에 아주 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텔레비전의 과다 시청이나 요즘 애들도 그 핸드폰을 거의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뇌의 흥분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틱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애들한테는 그것을 사용을 하지 말아 해놓고 부모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아이와 같이 부모도 같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열어주십시오. 야외 놀이를 자주 하시다. 네, 자연과 함께. 이게 이제 네. 컴퓨터와 TV하고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야외를 좀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네.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햇빛을 충분히 쬐어준 후에 틱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는 그 보고도 있습니다. 적당한 육체 활동은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네.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네. 틱 증상의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시죠.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 다섯 번째입니다. 인스턴트와 단 음식을 멀리하세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는데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네. 인스턴트 음식이나 단 음식이 뇌에 해롭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특히 그 단 음식은 그 순간적으로 뇌의 포도당 흡수를 아주 급격하게 시켜버리기 때문에 뇌 흥분성이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감미는 비장에 들어가서 사람의 어떤 긴장을 그 좀 흥분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정신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너무 설탕도 너무 조금. 너무 빼면안 되죠. 그렇죠. 단 것이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럼, 네, 예.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네. 알아보죠. 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네,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 그죠? 같아요. 예. 네. 이 틱은 증상이 심해졌다, 덜해졌다,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변화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배 속에 있다가 나온 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해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애도 같이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틱을 더 악화시킨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애가 비록 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이 틱, 사실은 좀 저희 시작 그리고 도입 부분에는 그 틱이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약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네. 쭉 지켜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심각한 증상도 알게 됐고 또 부모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죠. 틱을 이기는 부모 지침서 일곱 번째. 믿으세요. 결국 완치됩니다. 네. 틱이라는 게 이제 성인 틱으로 성장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위에 아까 은하 씨도 네. 보는 사람이 있고 저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완치된다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 틱이 그 증상이 나타난 지 아주 오래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성인 틱의 경우는 보통 10년, 20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완치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약화시켜서 생활에 조금 더 적응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고 네. 증상이 틱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네. 그 소아들의 경우는 아하.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아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적절하게 치료에 잘 따라오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특히 틱은 아주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 심해졌다가 덜해졌다가 이 증상이 되었다가 저런 증상이 되었다가 부모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틱이 심해지는 여러 가지 사소한 원인을 부모님이 일일이 분석하고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부모님은 방금의 7가지를 포함한 부모님의 생활 지침 7가지 정도만 지키시고 치료는 치료받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틱장애 처음에는 좀 다소 생소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틱장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례를 경험하시고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틱은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병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나 부모에게 심리적인 위축이나 사회적인 고통을 나중에까지 안겨두게 되는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대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들의 마음이 더 활짝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네, 네. 좋은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소아기 때,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 도래도라 보면 누구나 그죠 어떤 네. 습관 같은 것이 네. 있고, 근데 그 습관이 좀 도드라지게 나온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림감이 되고 이게 또 그래서 크게 안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커서까지 또 이제 성장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틱 장애의 주 포인트 같은데, 오늘 저희 뭐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네. 소화기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틱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으세요. 결국 완치된다는 완치됩니다. 말씀 네. 드리면서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프라임 한의원의 천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인데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름이 올수록 지성 두피 가지신 분들은 더 고민이 심각하실 텐데요. 여름철 두피 관리하는 방법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뜨거운 햇빛, 강한 자외선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모발과 두피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탈모하면 저희들이 남성분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진료실에서 여성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도 낮아져 20, 30대 여성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십니다. 여름철에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름의 덥고 습한 기온과 강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 바캉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일이 많은데요. 바닷물 역시 모발과 두피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